자, 갑니다. 오늘 나갈 건 러더퍼드의 모형. 자,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게 돼서 저번 시간까지 배운 우리 톰슨의 모형이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러더퍼드 모형이란 건 뭐냐? 우리가 납 용기 내에다가 물질 넣어놓고 라돈이라는 물질 넣어놓고 알파 입자의 알파선을 만들어내서 이걸 어디에다 부딪히게 할 거냐면 금박에다 부딪히게 할 거예요. 금박에다 부딪히게 하면 톰슨의 모형이라면 예상 결과가 이 바깥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놓은 감광지를 쫙 펼쳤을 때 어떻게 예상이 될 거냐면 이렇게 예상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게 되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촘촘히 박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예상이 되는. 그런데 이게 실제 결과는 아주 놀랍게도 거의 전부 그냥 가운데로만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개가 완전히 90도 이상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애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대부분 직진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원자의 대부분은 뭐 했다? 빈 공간이다.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온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내가 알파 입자를 쏴줬는데 이 알파 입자가 정체가 뭐냐면 이 알파 입자의 정체가 원자 번호 2번 헬륨 4짜리 질량수 4짜리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을 쏴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 2짜리가 날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거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플러스하고 둘이 그냥 붙죠 뭐. 근데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다.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또 하나가 있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플러스라고 해도 예를 들어 테니스공 두 개를 이렇게 던져요. 그럼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딱 맞으면 옆으로 이렇게 가죠. 그쵸?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가만히 있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볼링공이 있고 거기다 테니스공 던지면 어떻게 돼요? 테니스공만 튀어나오죠. 맞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질량 차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결과예요. 러더퍼드 모형의 결과. 그러니까 이제 러더퍼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러더퍼드의 모형이란 뭐냐? 안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바깥의 전자가 아무데나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해갔나요? 이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그 실험의 결과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39페이지 맨 위에 자, 알파 입자의 금박을 어떻게 통과시키면 직진한다는 거, 직진. 그죠?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뜻이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그 실험 결과의 해석, 제가 지금 칠판에 써놓은 실험 결과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원자 모형 잘 해두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양성자의 발견과 뭐예요? 중성자의 발견입니다. 그럼 이제 내신에서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처음에 전자 발견하고 그죠? 전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발견했어요? 원자핵.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자핵을 발견했고 그런데 이 전자 발견하는 실험이 음극선 실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음극선 실험. 그죠? 음극선 실험.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성자를 발견할 건데 이 양성자는 어떻게 발견했냐면 거꾸로 양극선을 실험을 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전자 발견할 때 음극선 실험에서 우리가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극선을 쏘여주면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질량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입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그러니까 전기장을 걸어줬는데 거기다 음극선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쪽으로 휜단 말이지. 플러스 쪽으로 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그럼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양극선이라는 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 이해하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나중에 뭐라고 한다? 양성자라고 명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자 발견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성자 발견 실험을 해요. 중성자 발견 실험을 하는데 중성자 발견은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런 거예요. 뭐를 쏴주냐면 저 알파선을 베릴륨이라는 놈한테 쏴줘요. 근데 알파선은 원자 번호 2번 질량수 4짜리잖아요. 얘를 누굴 맞출 거냐면 베릴륨을 맞출 거예요. 베릴륨. 근데 베릴륨은 몇 번? 원자 번호 4번입니다. 그죠? 원자 번호 4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맞춘다 이거지. 됐어요? 그래서 땅 하고 맞추면 아주 희한한 입자가 튀어나온다. 얘는 질량은 가지고 있는데 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가 나온다. 그리고 질량은 거의 뭐하고 비슷하다? 양성자하고 비슷하다. 오케이? 그 애를 우리가 중성자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성자는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한다. 여기까지가 원자를 이루는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에서 우리가 화학에서 배우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외에 뭐 쿼크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배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바로 우리가 뭐로 넘어갈 수 있느냐? 원자의 구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원자의 구조는 뭐에 관한 설명이냐?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될까요?부터 시작합니다. 원자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게 된 게 원자핵과 그렇죠. 전자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뜻이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상대적 전하량의 비, 전하량, 그 다음에 상대적 질량, 뭐 이 두 가지 데이터가 되게 궁금합니다. 아시겠죠? 상대적 전하량의 비는 양성자가 플러스 1,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기적으로 중성이 제로,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두 번째 궁금한 거 질량인데요.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보면 중성자의 질량은 1. 얼마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여러분 옛날에 통과 배울 때 이거 잠깐 배우셨을 거예요. 중성자 쪼개지면 뭐와 뭐로 돼요? 중성자가 쪼개지면? 약한 핵력이 작용해서 중성자가 쪼개지면 양성자와 전자 중성미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만큼 누가 더 질량이 크다고요? 중성자가 질량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약이에요. 약 1840배 정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수를 카운팅할 때 전자의 숫자를 카운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쵸? 굳이 전자 숫자를 셀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무시되는 영역 바깥에 있거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원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 원자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원자핵은 요따만하다. 그 안에 플러스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막 이래요.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한 10승 정도 된다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옹스트롬이라고 그래요.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옹스트롬이라고 한다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14승에서 15승 정도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반지름이 10만 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원자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쪽에 저렇게 꽉 뭉쳐있다는 얘기.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됐나요?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 표기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죠. X라는 애를 표기할 거예요. 요렇게 표기할 거다. 이해하냐? 그러니까 네 가지, 네 군데의 애를 표기할 거예요. 자, 이 네 군데에 뭐를 각각 쓰느냐? 혹시 여기 오른쪽 아래 뭐 쓰는지 아세요? 네, 원자 개수 씁니다. 원자 개수. 원자 개수 쓰실 거고요.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 쓸 거예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질량수. 그렇죠. 질량수 쓰실 거고, 여기는 전하량 표시하실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단 말이야. 통과 때도 해보고, 그죠? 여기서 이제 정의가 뭐냐. 원자 번호는 무엇과 같다? 그렇죠. 양성자수와 같다. 양성자수와 같다. 그런데 원자는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다시 전자수와 같다. 중성원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자수와 같다. 그러면 이온인 경우, 다시 이온인 경우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쵸? 원자의 경우에만 같은 거예요. 이온인 경우에는 양이온이다 그런 거야? 전자는 하나 잃은 거니까 하나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다.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다 그런 거야? 전자를 하나 얻은 거니까 양성자수보다 전자수가 하나 많다 이거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중성원자니까 전자수와 같다. 자, 질량수 공부하겠습니다. 질량수. 야, 이거 뭐 거의 통합과학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 너무 쉬우실 거야. 그죠? 양성자수에 뭐 더하면 되죠? 그럼요. 중성자수를 더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량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앞쪽에서 배운 무언가하고 구별해서 알아둬야 돼요. 앞쪽에서 우리가 원자량이라는 거 배웠어요.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쵸? 그러면 질량수와 평균 원자량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이해 가셨죠? 이해하셨죠? 뭐 예를 들자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자번호 8번 산소 질량수 16짜리 됐죠? 얘는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이 16.0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16.01 이 값은 뭐야? 이건 원자량이죠. 이거 원자량 16.01은 자, 이 16은 뭐예요? 질량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자량이랑 질량수라는 건 같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우리 몇 가지 이제 재미삼아 해보자. 재밌으니까요. 그죠? 재밌으니까.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원자번호 1번 질량수 2짜리, 원자번호 1번 질량수 3짜리,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23 플러스. 됐죠? 자, 갑니다.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공부하자. 자, 양성자수 몇 개? 하나. 얘는 하나. 얘는 하나. 얘는 11. 어떻게 알아요? 맨 밑에 있는 숫자잖아요. 그쵸? 왼쪽 아래 밑에 써 있는 숫자. 중성자수 갑니다. 1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하면 위에 거 나와야 돼. 얼마? 0이네요. 0. 그죠? 얘는 1, 얘는 2, 얘는 12. 오케이. 야, 오랜만에 떼창이 나오네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얘는 전자수 몇 개일까요? 1, 얘는 1, 얘는 1. 얘가 문제인데요. 얘. 자,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몇 개? 그쵸? 하나 버렸다는 얘기니까 10. 이해하셨나요? 이거 알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왜 제가 하필 원자번호 11번 23짜리를 골랐느냐? 잘 보세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 원자번호의 2배가 뭐라고요? 원자번호의 2배가 질량수잖아요. 그쵸?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비가 1대1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무거워지면 양성자가 지금 11개나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성자가 12개가 있어서 이 양성자 간 반발력을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무마시켜줘야 돼. 그래야 원자액이 안정해. 알겠죠? 그래서
12개의 뭐가 있다고요? 중성자가 들어있다. 이게 원자 번호가 더 증가하면 더 벗어납니다. 그래서 중성자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죠. 예, 그것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앞에 페이지는 다 배우신 거예요. 40페이지는 4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란 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가 다 동일하고 뭐가 다 동일하고 양성자 수가 동일하고 뭐가 다른? 중성자 수가 다른 이 관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즉 질량수가 다른 이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동위원소 관계. 이렇게 동위원소 관계 이렇게 한다. 동위원소 관계. 되셨나요? 자, 그러면 동위원소이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양성자 수가 같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질량수가 달라야 된다. 질량수가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다? 중성자 수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더 나아가서 공부합니다. 그럼 쟤네들은 첫 번째, 쟤네들은 우리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이라는 단어 알죠? 네, 자 갑니다. 자, 동위원소는 물리적 성질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에?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부터 다르잖아요. 질량수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은 어떻게 해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화학적 성질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 보세요. 화학적 성질은 누가 나타내는 거냐면 최외각 전자. 자, 전자가 하나. 어머? 원자가 전자 수가 같죠? 예.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건 누구냐? 원자가 전자 수인데요. 자, 원자가 전자 수인데 원자가 전자 수가 동일해요. 그러면 화학적 성질도 뭐라고요? 화학적 성질도 그렇죠. 동일하게 됩니다.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화학 반응을 하느냐 다 똑같다 이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H2O를 만들 수 있다. 질량수 1짜리 H2O. 그러면 질량수 2짜리 H2O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을 시키면. 맞죠? 똑같은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경수, 얘를 중수라고 해서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D2O 이렇게.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같은 수소로부터 산소와 반응시켜서 같은 물질을 얻어낼 수 있다고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배울 건 이제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에요. 평균 원자량. 네. 자, 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평균 원자량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원자량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동위원소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위원소 존재 비율, 동위원소 존재 비율을 고려한 원자량,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평균 원자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위원소 존재비를 고려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 원자번호 17번 CL은 35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37짜리도 있어요. 동위원소가 질량수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라. 그럼 평균 원자량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평균 원자량은 자 35짜리가 100분의 뭐 예를 들어 A% 있다. A% 됐죠? 그래서 100분의 A만큼 있다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그러면 37짜리는 100분의 얼마만큼 존재할까요? 100-A만큼 존재하죠? 100-A만큼 존재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35의 비율이 만약에 35의 비율이 얼마이다 이렇게 주면 그 얼마이다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계 존재 비율이 얼마냐면 얘가 75%, 얘가 자연계 존재 비율이 25%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35 곱하기 100분의 75 더하기 37 곱하기 얼마야? 100분의 25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얼마냐? 35.5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특히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됐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얘를 퍼센테이지 존재 비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평균 원자량을 주고 존재 비율을 구하라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미지수 하나짜리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A와 100-A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A와 100-A.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기억하실 것 되셨나요? 네. 자, 밑에 탐구자료 예제라고 생각하고 걔네들이 뭔지 찾아볼까요? 어때요? 재밌겠죠? 네. 자,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갑니다. 탐구자료에 보시면 ABCD라는 물질에 뭐만 줬어요? 데이터만 줬어요. 자, 어떤 데이터를 줬냐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와 전자수를 줍니다. 양성자수가 1, 3, 9 이렇게 줬어요. 됐죠? 그 다음에 중성자수가 1, 2, 4, 10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전자수가 1, 2, 10 이렇게 줬어요. 자, 얘네들이 뭔지 알아내보자. 얘네들이 뭔지 알아내보자. 자, 갑니다. 첫 번째, 양성자 하나니까 원자번호 1번 수소입니다. 양성자 하나니까 원자번호 1번 수소입니다. 근데 양성자가 하나, 중성자가 하나니까 뭐야? 질량수 2짜리입니다. 그리고 자,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으니까 뭐라고요? 이온이 아니죠. 원자예요. 그러니까 전화량 표시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한 개. 원자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 해서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다 써야죠? 3. 됐죠? 원자번호 1번 질량수 3짜리 수소가 됩니다. 그죠? 혹시 이름 아시나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중수소. 얘를 뭐라고 그래요? 삼중수소. 네. 떼창이 나올 뻔했는데. 그쵸? 네. 자, 갑니다. 얘는 3번입니다. 원자번호 3번. 3번이 뭔지 아시는 분? 리튬입니다. 리튬. 자, 중성자가 4개래요. 그럼 얼마야? 질량수 7이고요. 전자가 2개래요. 어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네요.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달라요. 그쵸? 전자가 몇 개 모자라요? 하나 모자라요. 그럼 뭐야? 플러스 1이죠. 즉 리튬 이온입니다. 리튬 양이온.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옆으로 갑니다. 9번입니다. 원자번호 9번. 원자번호 9번 플로린입니다. 플로린. 됐죠? 질량수 얼마? 19. 자,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 9개, 전자는 10개? 10개니까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즉 플로린, 음이온. 그죠? 플로린, 음이온. 되셨나요? 이렇게 정체를 아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자, 원자인에는 누구누구? 원자인에는 A, B. 두 번째, A와 B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동위원소 관계.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왜 C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다를까요? 양이온이기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와우, 행복하다. 정말 행복한 파트죠. 그죠?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네. 네, 막 이런 거 배우면 기운이 막 불끈불끈 솟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앞에서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그죠? 처절했기 때문에 이런 거 배우면 정말 기운이 불끈불끈 나는 거죠. 자, 수능자료 마스터 갑니다. 수능자료 마스터. 자, 원자의 구성 입자 이렇게 나왔어요.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나와 있고 전하가 있는가? 예스로 가야 되죠? 예스. 예스로 누구누구 갔어요? 양성자와 전자. 원자에게 성분인가? 그랬으니까 뭐야? 예스죠. 예스. 그러면 라지 A가 뭐야? 라지 A가 양성자. 라지 B는 전자. 라지 C는 중성자. 됐죠? 이제 거꾸로 알아내래요. 자, A의 숫자. 자, X의 A의 숫자 몰라요. 그쵸?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냈느냐. 기묘막측하게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x 15짜리 그 다음에 18y-짜리에 ABC를 줬어요. 근데 ABC가 뭔지 이제 알아냈거든요. ABC가 뭐예요? A가 양성자수. 그죠? 양성자수. B가 전자수. C가 뭐야? 중성자수. 됐죠? 자, 갑니다. 여기서 얘가 스몰 a개, 이게 7개, 얘가 b개 이렇게 됐어요. 되셨나요? 됐죠? 자, 이제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 자, 갑니다.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 공부하죠. 누굴 딱 보자마자 알아낼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알아낼 수 있는 거. 잘 봐요. 자, 전하량이 얼마죠? 전하량이 얼마? 전하량이 0이죠? 그러면 전자개수와 누가 같다고요? 그렇죠. A가 같죠. A는 7. 이렇게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중성자수는 몇 개일까요? 15에서 7 빼면 요거 나와야 되죠? 8. 이렇게. 아, 쉽다. 그죠? 너무 쉽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료를 보면 얘가 C, 얘가 D, 얘가 10 이렇게 돼요. 됐죠? 됐어요? 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뭘까요? 요렇게 2개 더해서 18. 자, C는 8. 그죠? 네, C8. 그쵸? 그 다음에 왜요? 네.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자, 전자가 하나 더 많네요. 누구보다? 양성자수보다 몇 개? 9개. 됐죠? 요렇게 문제를 푸실 거다. 와우, 수능 자료도 별거 아니다. 그죠? 해볼만 하겠다. 잉이가 올 1월 들어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네, 페이지를 넘기고 계세요. 훌륭하십니다. 그쵸? 다현씨? 행복하시죠? 그죠? 예. 어찌나 좋은지.